올해 전체 1번으로 봐도 좋은 최고 신인이죠. 키움 1차 지명 장재영 선수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금이 좀 놀랍습니다. 9억 원. 규모가 이 정도까지 깜짝 놀랐다. 7일 오전에 발표가 되자마자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장재영 선수의 경우 안우진 선수를 좀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좀 돌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우진 선수의 6억 원을 기준점으로 조금 보고, 그래서 뭐 한 7억? 아니 설마 8억까지 가겠어? 그랬는데 9억이다. 메이저리그행을 뿌리치고 왔지만 올해 다 아시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프로야구 전체 시장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을 하면 그래도 한 7억 이상, 8억 이상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키움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비 효과로 앞으로 이제 있을 다른 신인들 있죠. 상위 픽에 뽑혔던 이 다른 신인들, 이 신인들의 계약, 그리고 또 향후 이제 또 스토브리그에 들어가게 되면 FA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조금 이른 예측입니다만, 그렇지만 일단 파문은 이렇다. 9억 원은요 신인 계약금 역대 2위입니다. 장재영 선수가 이제 9억을 받았는데 키움 구단 역대 1위는 이제 2018년 신인 1차 지명이죠. 안우진 선수 6억 원. 이보다 3억 원이 남았습니다. 또 KBO 리그 전체로 보면요. 2006년에 기아 타이거즈 신인 한기조 선수 10억 원을 받았죠.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장재영 선수는 어떻게 이제 9억 원 정도까지 받게 됐을까요? 구단이 이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m 88에 92kg. 이게 신체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죠. 하드웨어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공을 던집니다. 공이 엄청 빠릅니다. 150km대 빠른 볼을 던지고 용을 쓰지 않아도 150이 나온다. 3학년이죠. 올해 시속 157km를 던졌습니다. 커브 각도 좋고요. 또 슬라이더도 좋고, 또 변화구 완성도도 있어서 직구 플러스 변화구 다 좋다. 그리고 이미 이제 고교 1학년 때부터 장재영 선수는 탈고교급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일찌감치 메이저리그에서 신분조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넘게 동안 장재영 선수는 메이저리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 갑자기 국내 프로야구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지역에 우선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키움이 반색을 하게 되죠. 고교 시절 성적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장재영 선수보다 나은 지금 신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픽을 받은 신인 선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파이어볼로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빠른 공을 던지는 이 잠재력, 포텐, 이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아주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원 키움 스카우트 팀장은요, 장재영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실력, 가치가 입증이 된 선수고 키움에 입단해서 국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기쁘다. 장재영 선수가 팀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팬 여러분들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치현 단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수요가 있으면 몸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 정성을 다했다.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제 계약 규모 만족스럽지 못하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면서, 기량 자체가 정말 좋은 선수고 미국 진출을 이제 선언한 나승엽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지만 장재영 선수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 아무래도 이제 소속 선수니까 기량과 큰 관심에 걸맞은 대우를 키움이 했다. 이런 설명인데, 그렇다면요, 김천 단장 이야기한 대로 국내 드래프트에서 국내 구단이 지명을 한 선수가 만약에 이 구단하고 계약이 틀어지면 메이저리그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 한해서겠지만요. 사실 이제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오랜 기간 이제 국내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도덕은 또 지킨다고 그러네요. 국내 지명을 한 선수는 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나승엽 선수는 반대 경우입니다. 본인이 이제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롯데가 나승엽 선수 본인 뜻과 상관없이 지명을 했죠. 그러면서 갈 때 가더라도
우리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명을 했던 경우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프로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장재영 선수는 올해 신인들 전체에서 1번이다. 이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수고 정윤진 감독하고 또 장재현 선수의 부친이죠. 장정석 지금 해설위원 전 키움 감독하고 자 막역한 사이입니다. 장 해설위원도 또 득수고 출신이기도 하고 다 동문입니다. 1학년 때부터 좀 관리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장재현 선수는 또 1학년 말하고 2학년 초에 조금 몸이 안 좋았는데 굉장히 어깨는 지금 싱싱하다. 이렇게 구단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곧 메디컬 체크를 받겠습니다만 특별한 부상도 없고 그리고 혹사도 없었기 때문에 입단 후에 바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고교 시절에 통산 타율이 3할 6푼이에요. 3홈런 26타점, 출루율 5할 1푼 5리, 장타율 6할 1푼 7리, 물론 고교 성적입니다. 하지만 OPS가 무려 1.142. 타자로서도 장타력이 탁월했다. 방망이도 매우 잘 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투수가 아니라도 타자 변신이 가능합니다. 자, 이는 정말 투수가 아닌 타자는 구단에서 당연히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맨 마지막 옵션 요 말씀을 드립니다. 타자로서도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9억 원을요. 뭐 삼성이 하면 뭐 요즘은 삼성의 이미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돈을 팍팍 쓰는 이미지가 아닙니다만 뭐 LG가 그랬다 그러면 사실 이제 LG나 삼성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모 그룹을 뒤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구단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 돈 당연히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키움이 자생구단 키움이 9억 원을 쳐. 그래서 와 과연 돈 없는 키움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더 놀란 겁니다. 올해 사정도 굉장히 안 좋죠. 네, 올해 모든 구단이 어렵습니다. 키움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관중 수업이 완전 사라진 상황인데 키움이 모기업이 없는 유일한 자생구단인데 자금 사정이 그렇게 더 좋을 리는 없습니다. 돈 없는 구단이라는 이미지도 계속 이제 수년간 창단 이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 붙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상외로 키움이 이런 투자를 했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키움은 예상외로 이제 재무제표를 봐도 지난해까지 또 적자도 아니고 또 올해도 9월까지는 은행 대출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억 원이라는 돈이 참 큰 돈입니다만 구단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 대책 아래에서 책정이 된 금액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수표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달부터 이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단들이 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좀 흉흉한 이야기도 사실 좀 들려옵니다. 지금 프로야구판이 그만큼 힘듭니다. 자, 이 상황에서 키움이 보여준 이번 계약은 참 그래서 더 놀라운 행보다. 예전부터 키움은 넥센 시절부터요.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확실한 성과주의. 그래서 2014년 12월에 그의 이제 201안타를 친 서건창 선수의 연봉 계약을 하면서 무려 222%로 올려줍니다. 3억 원을 더. 또 2011년 11월에 이태근 선수하고 4년 총액 50억 원의 FA 계약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에도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신인으로 최고 활약을 한 선수들의 연봉은요. 타 구단보다 확실히 많이 팍팍 올려준다. 연차보다는 성과에 집중하는 그런 구단 운영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생 구단이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제 세간의 시선을 일부러 좀 비웃기라도 하듯 좀 더 과감하게 선수들에게 드리는 연봉 부분, 선수 몸값은 좀 과감하게 팍팍 통 크게 안겨주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억 원 계약을 타구단 그리고 팬들은 좀 어떻게 봤을까? 타구단도 놀랍고 그리고 팬들도 놀랐다. A 단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장재영 선수는 좀 차원이 다른 선수로 인식이 된 것이 맞다. 키움 구단에서도 메이저리그 행을 단념한 데 대한 일정 부분 좀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야, 그래도 이를 감안한다 해도 9억은 놀라운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가 과반입니다. 장재현 선수의 과거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은 평소에도 오고 싶었던 팀이다. 소속 선수가 됐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든다. 그리고 히어로즈와 좋은 추억이 많다. 어렸을 적부터 목동 야구장에 자주 놀러 갔었고 경기도 자주 봤고 그라운드에서도 캐치볼도 하고
히어로즈기 초등학교 야구대에서 우승도 하고 시구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즈는 더 애착이 가고 멋지고 훌륭한 선배님들, 좋은 육성 시스템을 갖춘 팀이라 생각한다. 또 지명 후에 이정우 선배님과 통화를 했다.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더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도 설명해 주셨다. 또 욕심을 내기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해 주셨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투수로서 빠른 공 던지고 부드러운 폼을 가진 게 내 나름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더 빠른 공을 던져야 된다는 욕심보다 더 빠르면 이제 160인데 제구를 좀 보완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또 아직 힘이 부족하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힘을 기르고 싶다. 그리고 1군 엔트리에서 공을 던지는 것이 목표다. 보통 이제 시인들이 다 목표하면 좀 뭐 바로 그냥 나 신이나 하겠어. 나 10승, 15승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럼 굉장히 야단 맞고 일단 1군 엔트리에 들어가야죠. 사실 이제 신인 중에 1군 엔트리에 못 들어간 선수가 태반이다. 태반이 아니라 95%다. 네. 부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부친 장정석 해설위원하고 인터뷰를 좀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만요. 이날 오전에 키움 구단 사무실에 이제 장정석 선수 이제 부모님, 장정석 선수 부모님 이제 아버님 되는 장정석 해설위원 그리고 이제 저 부인도 같이 딱 총출동. 장정석 위원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밝았고 너무 감사하다. 구단에서 신경을 참 많이 써줬다. 바로 내 보장 바로 계약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약금이 굉장히 만족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장정석 해설위원이 아무래도 구단에서 투자를 한 선수들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받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 미국으로 가느냐 한국에 남느냐 뭐 고민도 많았지만 참 잘 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키움을 이제 선택한 이후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키움이 이제 메이저리그 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향후 미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것 아니냐 물었을 때 그 이야기 하더만요. 장 해설위원도 소속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 등에 있어서는 생각이 열려있는 구단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고려를 했다. 솔직히 고려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 또 재영이는 목동 야구장 시절부터 내가 직접 데리고 다녔다. 아버지가 좀 일하고 있는 구단이었지만은 그걸 떠나서 키움이라는 팀에 대한 애정이 어릴 때부터 저절로 생겼고 또 형들이랑도 저절로 친해졌고 맨날 야구장에서 키움 응원하고 TV 보며 응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말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음에도 장정석 전 감독 해설위원은 이제 키움 감독직 재계약에 실패를 했죠. 지금 저 손익 감독이 또 지휘봉을 잡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좀 좋은 감정이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앙금은 이에 대해서 장정석 해설위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 아들의 일은 아들의 일. 완전 별개입니다. 이렇게 쿨하게 선을 탁 그었습니다. 참 그냥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신인 계약금 이제 시장에 이제 아무래도 경랑이 몰아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사실 이제 어떤 팀의 선수가 많이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영향은 받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그래도 갑이죠. 갑도 슈퍼 갑이죠. 특히 신인 계약, 지명을 한 신인 계약에 있어서는 갑도 이런 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단이 요지부동이면 사실 이제 선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KBO 리그 역대 신인 계약금 톱 10. 1위 한기주 2006년 기아 타이거즈 10억 원. 2위 장정석 선수죠. 자, 우리 9억 원. 공동 3위 임선동, 김진우, 유창식. 그리고 공동 6위 김명재, 윤호솔, 안우진. 또 유원상, 성영훈. 이렇게 이제 5억 5천만 원입니다. 공동 8위인데 글쎄요, 이 부분 제가 이제 이 보면 지난해 신인 계약금 1위가 올 시즌 이제 신인왕이 유력한 11승을 거두고 있죠. KT 위주 소영준 선수인데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특급 신인이 아니면 1차 지명, 2차 1번이라고 해도 2억 원에서 3억 원 중반 사이로 왔다 갔다. 예전에 비하면 2006년에 한기주 선수 10억 원 그때 물가랑 지금 물가 생각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10억 원이 안 깨져요. 안 깨졌고 키움 히어로즈가 또 장정석 선수한테 이렇게 9억 원을 안기게 되면서 야구계 전체가 놀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고교 시절에 장정석 선수하고 고교 투수 랭킹 1위를 다툰 이제 최대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릉고의 김진욱 선수라고들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또 좋은 선수들이 많죠. 또 삼성의 이승헌 선수도 있고 또 이번에 기아가 지명을 한 이어리 선수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만 장정석 선수가 지난 3년간 고교 통산 투수 성적은 27경기에서 5승 2패 53이닝
평균 자책점 3.57. 근데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2차 1번으로 딱 찍은 강릉구 김준우 선수는요. 고교 3년간 40경기에서 16승 3패입니다. 152와 3분의 2이닝을 던졌고 또 평균 자책점도 1.82. WHIP가 2인당 출루 허용률이 0.87이었죠. 탈삼진도 201개나 기록을 했는데 양과 질에서 모두 더 낫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신인 선수의 계약금을 결정하는 3대 요소. 3대 요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사실은 향후 발전 가능성입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성적도 좀 보고 또 시장 상황도 두루두루 봅니다. 이른바 이제 타 선수와의 실력, 뭐 고교 랭킹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좀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롯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준우 선수하고는 좀 협상 중입니다. 또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와 구두 계약을 한 덕수고 야수 나승엽 선수하고도 협상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민규 단장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분은 뭐 장재영 선수가 9억을 받았는데 롯데의 어떤 협상 전략이 여러 가지 뭐 협상 잣대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협상 중이라 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타구단 단장님 이야기들을 조금 종합을 해봐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구단들이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단들의 평가 잣대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선수들의 이제 마음은 좀 싱숭생숭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일단 이제 밥 한 술에 배가 불러요. 근데 옆에서 두 술을 뜬다. 그럼 갑자기 나도 좀 배가 좀 고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